이번 주 참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오펙스 만기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뭐 공습을 한 해 만에 이러는, 그러니까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한데, 어제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일단 2주를 미룬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잖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공습을 안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주말에 터질 거라고 많이들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22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확실히 소강 상태에 당분간은 2주 동안은 안 하겠구나로 일단은 좀 된 거죠. 왜냐면 오늘 오후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지금 중재자로 나선 유럽,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3국하고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일단 그에 앞서서 이란 쪽에서 우리가 핵 고농축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을 받아들일 제한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약간은 이제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핵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아예 다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보다 더 이제 이란은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뭐 일단 좀 더 봐야겠지만 확실히 현재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란이 이제 뭐 카드가 없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협상 카드. 이게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가 좀 더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2주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많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희 최근에 들은 얘기는 또 각 나라들한테 관세율을 통보하겠다. 2주 내에. 근데 그 2주가 지났는데 지금 통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2주라고 얘기해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툭하면 2주를. 왜 이렇게 2주를 좋아하시는지. 2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그러면 금방 와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일주일 그러면 금방 기억을 해서, 야, 지금 3일 남았네? 2일 남았네? 이러니까. 이게 한데 2주 그러면 까먹어요. 2주 전에 무슨 얘기 했더라? 한 달은 좀 너무 길고. 그러니까 한 달은 완전히 잊혀지고요. 2주는 뭐 그럴 것 같은데 한 달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한 거죠. 근데 2주는 뭔가 그럴 것 같으면서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2주가 지날 때쯤이면 까먹거든요. 근데 1주는 안 까먹죠. 그래서 그 숫자를 항상 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2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룬 거와 안 이룬 게 한 8대 2 정도입니다. 지금 한 개 2주 한 거 2주 안에 지킨 거 2밖에 없어요. 뭐가 있나요, 그래도? 있긴 있답니다. 지킨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게 협상 전술 중에 하나라고도 누가 하는데, 저는 이거를 결국은 안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때려야 돼요. 지금 하죠. 사실 지금 때려야 되는데 2주 동안은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이 지지 기반, 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 Make America War Again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스티브 배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미국에 갖고 있는 문제들, 뭐 어떤 적자라든지, 어떤 너무 공산당 비슷하게 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된 거지. 뭐 미국이 자꾸 세계의 경찰이냐, 그 돈을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써라, 이제 그걸 원하는 거니까.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간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그 비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지지 계열에서 많고요. 특히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폭스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했더니 지지하지 않는다가 57%, 지지한다가 42%로 확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지금 전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유거부 조사를 보면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16%에 불과합니다. 60%가 그거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면 그러면 한 달 만에 끝날 거냐. 사실 그렇죠. 이라크 전쟁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몇 년을 빨려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 폭스뉴스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도 그렇고 특히 터커 칼슨 같은 뭐 이런 완전 이제 미국의 마가 기반의 이제 약간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전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 때 우리 이 소중한 미국
이 군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말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세게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2주라는 시간을 주면서 저는 2주 뒤에 정말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7월 4일인데 이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 누군가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물어볼 거고 7월 4일 날까지 이 독립기념일 그때까지 이 트럼프 원빅 뷰티풀 빌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내 책상에 갖다 놔라라고 한 것도 그때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5일 지나서 7월 9일이면은 상호관세 유예도 이제 끝나고요. 물론 연장할 것 같지만 정말 7월 초에 너무 많은 또 지금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여름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이 사실 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핵무기를 가진 건 아닌데 핵무기 가질 것 같다고 때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라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냥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뭔가를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동재정 역할을 해주는 건지. 제가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돌렸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죠. 예,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2007년부터 얘기하는 게 계속 나와요. 2007년에도 이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요. 2009년, 2011년, 2017년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긴 하죠. 가능성은 하는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을 농축하고 IAEA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란이 아직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막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란처럼 핵 농축 농도를 그렇게 올린 나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핵 발전을 위해서만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란은 또 이 탄도미사일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보면 하이퍼소닉 미사일도 네. 쏘고 핵을 농축을 해놨고 그리고 미사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형화해서 여기 탑재해서 쏘면 이제 핵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에서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심리적 이런 증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증거가 없으면 자기는 이제 정권에서 실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 믿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하면 믿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미국한테, 저 지금 계속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이라니까요? 하는데,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안 믿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두고,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당장 타격을 해야 될 만큼 정말 핵무기를 지금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마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이제 마가 쪽의 지지 기반이 크고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유태인들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유태인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지지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임테이블이 있잖아요. 자기 중간선거 내년까지는 모든 과제를 끝내고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자기가 그 향후 2년 동안 그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마지막 2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에 들어가고는 이런 스케줄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협상에서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인가요? 2019년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미국의 드론이 중동 상동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공격을 이란하고 붙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승인을 했다. 공격을 승인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1초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는 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협상 차원인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그때는 국방부 이런 데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반대가 많았어요. 국방부 내부에서. 이거는 전쟁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피트 헤그세스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말하면 확성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 마가가 뭐 브레이크가 돼주지 않을까요? 지지 기반이. 근데 뭐 지금 사실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은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뭐 이란이 더 이제 세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럽도 뭐 맨날 인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심 네타냐후가 지금 저렇게 해줘서 너무 더러운 일을 해줘서 좋다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내를 그렇게까지 드러내야 됐나? 그러니까 뭐 지금 상당히 중동이 굉장히 저는 사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이것도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 게 때리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 하메네이 신정 정권을 제거하면은 그럼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지금 더 급진파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죠. 이렇다 할 뭐가 없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친미 정권이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친미 정권이 들어가려고 하려면 이라크처럼 막 주둔을 하고 거기에 돈을 또 퍼부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라크하고 이란은 또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이라크는 사실 중동에서 이렇게 뭐 약간 듣보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나라고 뭐 크게 역사적 기반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이란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역사가 대단한 나라고요. 어떤 전통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라크처럼 뭐 들어가서 미군이 주도해서 어떻게 맘대로 정당을 만들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라크보다 어떻게 보면 대가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마 미국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인터뷰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신 건지 미국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의 실리는 다 챙기면서 여러 가지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좀 유지해가는 정치적으로 기반이 다져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겠는데 조금 여기서 남아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역할입니다. 러시아가 뭐 중재를 한다고 했다가 뭐 러시아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갑자기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개입을 하게 생겼으니까 이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정학 위기는 이제 시장에선 좀 완전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배제하면 안 되는데 다들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큰 게 터져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너무 이제 뭐 시장의 특성이 뭐 저희 뉴스도 그렇지만 어쨌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뭐 그러면 안 되는 뉴스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민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정말 이 현대전의 극치다라고 했었던 그 드론 공격 이후로 이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가 진짜 또 핵을 뭔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우려들도 나왔을 만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코 뭐 어떻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예단하기가 어려운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불구하고 트럼프가 러시아에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거의 허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당분간은 공방을 하고 일단 싸울 만큼 싸운 다음에 나랑 다시 만나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의 역할이 그만큼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란이 지금 소수무책으로 이스라엘 공격에 특히 제공권이 완전히 사라져서 당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란과 이 이스라엘 긴장이 있었을 때는 이 정보전, 그러니까 각종 위성을 통해서 또 어떤 최신 전투기 이런 것들 다 소련이 제공을 했어요. 예, 러시아가 제공을 해서 이란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동등한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어떤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 거에 너무 바쁘고요.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빌려다 쓰는 그런 판인데 어디 이란을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전도 무너지고 모사드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모사드 정보는 다 또 미국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소련의 몰락,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몰락이고 러시아가 몰락한 이유는 결국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붓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히 결론이 없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이제 잊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 그걸 잊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시장이 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 건가. 나머지 전쟁을 하건 뭐 싸우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유가가 어떻게 될 건가,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의 경우에는 이미 뭐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이미 새로 만들었어요 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이게 문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공급망 다 만들고요. 러시아 원유 이제는 오펙 플러스가 남아 돌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유전에서 막 지금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유전이 쏟아져 나오고 뭐 가이아나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번 전쟁 지금 이란과 사실 이스라엘의 분쟁도 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시장에서 유가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유가만 보고 있고 과연 원유의 공급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가 한 $10 정도 올랐잖아요. 전쟁 시작 전보다. 그거는 단순히 걱정이 들어간 거지 실질적으로 공급이 타격을 갖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장은 그냥 안심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란이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해도 지금의 이란의 군사력과 전력으로는 얼마 못 갈 거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어서 130불, 120불대의 얘기는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그런 전망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걸 보면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을 약간 반영해서 현재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전망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60 밑으로 갈 수 있다까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생각보다 이 어떤 원유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단기 이벤트 지금 또 오늘 트럼프가 어제 백악관 결정도 일종의 음모론처럼 원유 가격도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내년도 아니고 지금 3분기에 뭐 살짝 올라가도 많이 올라도 80, 90이고 4분기에 다시 56, 뭐 60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지배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공급망도 다 됐고 만약에 이란이 최악의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자기네 것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걸프 국가들의 뭐 석유 시설을 인프라를 이제 자폭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그냥 중동 내부의 에너지 공에 약간 타격이 있을 뿐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거 해봤자 당장 하루 만에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미국이 중국만 다시 풀 수 있는 괴로워요. 거죠. 중국만. 왜냐하면 이란산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물론 사우디 석유도 못 나오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뭐 중국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 때문이고 사실 뭐 미국으로서는 뭐 이미 미국은 뭐 셰일이 있기 때문에 뭐 중동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미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도 있지만 사실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전에 비해서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나 지금 뭐 중국 내에서는 아예 강제로 지금 인민들한테 너네 가스통이랑 이거 석유 못 쓰게 가져와라. 가져오고 대신 전기 써라. 아예 그냥 강제 전환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화로 훨씬 빠르게 넘어가면서 물론 뭐 일부 그 전기 생산을 위해서 아직도 석유를 쓰기는 하겠지만 석유 의존도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도 이전보다 낮고 공급은 많고 한 이 상황 자체가 이 리스크 하나로 이 지정학적인 문제 하나로 교란이 되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이제 중론인 거죠. 유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지금 전기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걱정이 있죠. 그 수요가 많이 없을 거다. 특히 지금 무역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뭐 IMF나 월드뱅크에서 제시하는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봐서 유가의 펀더멘탈, 즉 수요가 별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유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지면 또 수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싸네? 하면 사실 전기차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휘발유차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바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싸지면 당연히 수요가 생기고요. 비싸지면 또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석유 시장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유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수요 공급 상황은 지금 공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가 뭐 앞으로 쭉쭉쭉쭉 성장을 더 많이 할 거야라는 전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들 루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뭐 반망하는 거죠 지금. 별로 네. 그렇게 좋진 않아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엄청나게 그런 수요 공급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차원을 바꿀 거다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이주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7월 이제 4일에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7월 9일 날 이제 관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틱톡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틱톡이 미중 관계, 이 무역 관련 전반적인 이게 이제 프록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인 같은 거죠. 틱톡을 또 연장을 해줬잖아요. 90일. 네. 그리고 중국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트레이드 딜이 맺어지기 전에는 틱톡 관련 거래를 승인 안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늦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한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물론 또 상호간 판때기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긴장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유 저것도 그 효과는 안 하겠지. 확 줄어들 거예요. 확 줄어들고 어쨌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틱톡처럼 그 기한이 계속 늦어질 거고 계속 늦어지다 보면 언제가 다가옵니까? 내년 중간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긴장감 높이는 행위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막 트럼프의 언어도 슬슬 좀 익숙해지는 것들도 있고 굿 아니면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또 흘려가면서 트럼프가 유리하게 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